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이 여주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경강선, 그러니까 경강선이 원래 이 서울 경자의 강릉의 강자죠. 그렇죠. 예, 아직 강원도. 강릉까지 개통이 되진 어, 않았지만 언제쯤 개통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는데 몇 년 더 걸릴 거예요. 예, 지금 혹시 그 건설이 되고 있는 뭐 현장이 아니요.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저 설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될 아, 거예요. 설계가 아직도 왜냐하면, 진행된다. 왜냐하면 설계가 이제 거의 다 됐을 건데, 그 여주에서는 그 강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강천. 아, 네. 강천에 이제 강천섬도 있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이 지역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는 경강선에 이제 그 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음,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뭐 갈등을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설계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진 않았다고 좀 보는 게 맞죠. 뭐 토지 수용 문제도 아직 남아 있나 보군요. 자, 지방 소도시에 있는 사는 주부들은 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다 느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제는 지방 소도시에 보면 이제 출산율이 이제 많이 저하됨으로써 산부인과, 그러니까 출산을 아예 안 하는 산부인과, 산부인과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출산을 아예 안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주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여주는 인구가 네. 줄고 있는 상황이지요. 아, 그렇습니까? 어, 제가 의정 활동할 때 11만 4천 정도 됐었거든요, 인구가. 여주시 근데 전체가. 인구가 11만 초반대로 이제 줄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음, 제가 살고 있는 가남읍이라고 하는 데가 16,800명이 인구였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16,000 초반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주 16,800에서 전 16,000 어, 초반으로.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여주시 인구가 뭐 지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줄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서 PD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주에는 출산 산부인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산부인과는 그래서 있지만 출산을 하는 어, 산부인과는 없다. 없죠. 그래서 여주에서 그 예전에 제가 의정 활동할 때도 학부모들,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하고 해가지고 그 출산 산부인과 유치를 위한 그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시에도 요구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 출산 산부인과를 만드는 거는 어, 투자적 측면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 그리고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여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즉 발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이런 측면에서 출산 산부인과를 요청했었는데 네. 사실은 그 당시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여주시의 그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를 굉장히 그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출산 산부인과가 유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여주 시장에도 한번 출마하셨잖아요. 네. 그때 출마하실 때 어떤 그때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계획이, 일단 이 응, 공약이군요. 응, 공약이, 공약이라는 건 이제 의원님의 생각을 담은 이제 정책이라고 응. 봐야 되는데, 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거기에 내용 중에 제가 기억으로는 출산 산부인과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도 다뤘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이제 들으면 뭐 비슷하게.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여주가 그 수익적 측면이 아니라 그 여주의 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주에 사시는 모든 시민들이 네, 그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제 제가 그 정책으로 좀 만들었었던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출산 산부인과 유치, 그리고 또 네. 하나가 응급의료센터의 설치, 그다음에 네. 소아 전문 병원의 설치.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여주 시립병원을 유치하자. 이렇게 좀 아, 주장을 했습니다. 예, 다른 거는 또 다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이 세 가지 여주에 없는 이 세 가지를 정말 담아내야 여주 시민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여주를 살만한 도시로 생각하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 정책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주에서 출산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 원주로 가는 사람들도 때로는 있지만 그 보통 가까운 도시인 이천에 가서 많이 낳고
또 이제 일부는 서울에 가서 자기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낳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천에는 있군요, 아직. 이천은 어디 어떻게, 가요? 이천이요? 어, 이천시는 이제 이천은 출산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이천은 지금 인구가 어때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늘고 있습니다. 아, 이천은, 이제, 급격히 늘기보다는 그 예전에 여주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마음에 그 상실감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예전에는 여주 이천이었어요. 부르는 게 그렇죠. 여주 이천. 여주 이천이었는데 지금은 여주하고 이천 이천이 뭐 여주인데 같은 동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죠. 그렇죠. 붙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명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천 여주로 바뀌었어. 아, 이천이 앞에 순서가 여주가 그렇지. 앞에 있었는데 그 약간 그 느낌이네. 연고전이냐 고연전이냐 약간 그 느낌 나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게 이제 포괄적으로 상징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천이 여주보다 성장했다, 더 커가고 있다. 음, 뭐 이게 이제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보자면 여주가 11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네. 이천은 이미 22만이 넘어선 음. 두 배로 인구가 늘어난 거죠. 제가 대리 기사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재밌게 하고 있는데 네. 보면 이천은 많이 떠요. 네. 여주는 별로 안 뜹니다. 그래서 이천하고 여주하고 다른 게, 그러니까 공장, 대규모 이천이 큰 공장, 이천이 아주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그렇죠. 이제 하이닉스 네. 이게 있는데 그 이천은 큰 공장들이 꽤 많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천의 인구가 늘어나고 그 아파트도 굉장히 규모 있게 많이 건축되고 이러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현상 유지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음. 이게 이제 여주의 모습인 거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천 보면 기업을 이천은 유치하는 게 참 중요해요. 먹거리니까요. 네. 그리고 이천은 젊은 사람들이 또 많다 보니까 출산 산부인과도 유지해야 맞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출산 산부인과를 요구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 배운 건데 뭐냐면 여주에 그냥 출산 산부인과가 쭉 들어오는 유치하는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 출산 과정 속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네. 이거에 대처할 수 있는 병원이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 주변 또 병원에 어떤 진료과의 인프라가 또 필요하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출산 산부인과만 달랑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음, 아니 그 위급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산모한테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아이한테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네. 밤에 만약에 10시, 11시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응급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여주에는 응급센터가 없다는 거죠. 뭐 병원 의사들 얘기로는 뭐 급히 트랜스포 아, 받을 아, 병원이 또 어, 필요하다. 근데 그게 아직 그런 부족하다. 거죠. 그래서 출산 어, 산부인과만으로는 쉽지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의료센터와 출산 산부인과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뭐 시장이면 전 정말 추진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음, 시립병원을 만약에 추진해서 그 안에 출산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료센터가 같이 연결되어져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이런 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딱 적절한 위치가 저기 여주하고 이천 한 중간쯤 경계선쯤에다 설치하면 이천 사람도 많이 쓰고 여주 사람도 많이 쓰고 요 정도 하면 참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그래서 드네요. 경기도가 정말 저는 정신 한 500년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이천에 저기 있습니다. 도립의료원. 도립의료원이 있어요? 예, 경기 예, 도립이 있다고요? 예, 예. 네네. 이천 의료원이 돼 있는데, 네. 그 도에서 운영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의료원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확장 공사를 했거든요. 네네. 예산을 들여서. 네. 그때 제가 이제 도의원들한테 뭐는 요구를 했냐면, 그건 이천 저 끝쪽으로 편중돼 있으니까, 네. 이거를 여주와 이천의 중간 지점에다가 하면 네. 여주와 이천을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규모도 좀 크게 해서 양쪽을 다 이렇게 포괄할 수 있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생각들이 짧아서 그런 건지 재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좀 재정이 없으면 좀 시간을 갖더라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데 네. 오히려 이천 의료원으로 자리 잡게 만들어 버린 그래서 음. 여주는 좀 더 상실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현실인 거죠. 도의원들이 그런 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말이죠.
맞아요. 시의원들의 절대적으로 영역은 아니고 이제 도의원들의 영역 같긴 한데 도의원들이 예, 그거 같이 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 좀 지역 맞아요. 이기주의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여주 출신 도의원들은 정말 머리띠 매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쟁점화 시켜서 음, 당장은 안 되더라도 네. 여주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게 이렇게 뭐 계기를 잡든 아니면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든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리운전 얘기 살짝 해보자면 해보니까 이 배울 네. 게 되게 많아요. 정치인들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냐면 지방에 가면요 거리가 멀어도 차로 가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음, 근데 서울은 어 음. 거리에 따라서 그 운전하는 시간이 꽤 차이가 납니다. 그 많이 차이 신호가 나죠.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0km면 무지 먼 거리예요. 음. 열정거장이거든요. 저도 전철 서울에 살아봐서 알아요. 예, 전철역 공감이 돼. 열정거장이잖아요. 근데 네. 지방에서 10km면 보통 10분에서 15분 거리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저는 그 시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10km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어쩌다 서울을 가게 되면 네. 차를 안 갖고 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 차 안 갖고 와요, 서울에 갈 때. 여기서는 그냥 이동 가는 그 거리와 아까 PD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네. 거리하고 시간하고 비슷해요. 네. 10km 가는데 뭐 10분, 15km 가는데 15분 정도 예상하면 맞아요. 되거든요. 네. 근데 서울에서는 10km, 15km 가는데도 어떨 때는 1시간, 또 정말 차가 막히면 2시간 걸릴 때도 있잖아요. 지방에서는 10km에 10분인데 서울에서는 10km면 1시간 걸립니다. 대략 1km에 5분 잡으면 맞아요. 예. 1km에 5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산부인과를 가자고 하면 네. 그 여주의 산부인과가 아니라 왜 인근 지역 이천을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논리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천 도심에다 지으면 더 좋죠. 이천 사람들만 어, 위한다면. 하지만 그렇죠. 경계선 어느 정도에 놔도 어차피 산부인과 갈 때 걸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차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2급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네. 여주에서 그 경계선까지 가는데 채 10분이 안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여주에서 도심 가는데 5분 걸리나 여주에서 네. 저기 그 좀 멀리 떨어진 데로 가다 10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천에서도 만약에 여주와 이천의 중간 지점으로 온다고 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네. 거리니까. 국가 예산도 그래서 아끼고 좋은 양쪽 건데. 양쪽 시민들의 그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에 그 도에서 지원하는 의료원이 정말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 쪽으로 다시 얘기를 좀 돌려보자 하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출산에 대한 거는 어쨌든 국가 아니면 작게는 지자체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저출산 문제를 더 가속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전에 우리가 스웨덴 얘기했을 때 스웨덴이 그 OECD 가입과에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네, 지금은 상위권에 이렇게 가 있다고 1.9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출산 산부인과를 만드는 것이 뭐 출산율을 급격히 높일 수는 없겠지만 네, 전체 중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사회 성인으로 배출돼서 아이가 정말 직장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 이거에 대해서 신뢰가 있을 때 사실은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음, 편하게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은 묶이는 게 뭐 출산 산부인과, 그다음에 소아과 전문병원, 그 응급의료센터, 그다음에 조산원 이런 부분이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말 정책으로서 복지 정책으로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뭐 어렵고도 험한 길이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복지국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네, 저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정말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정말 아이를 기르는 것이 행복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미래 희망이 있어야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살기 어려운 동네가 되겠죠. 그렇죠. 사람 듣고 살기 싶은. 좋은 여주가 되는 게 아니라 떠나고 싶은 네. 여주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좀 마지막으로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네. 그리고 어르신들의 자살률도 세계 1위입니다. 자, 이거를 바꿔내지 않는 한, 이거를 정말 사람 살 만한 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사람이 살고 싶은 나라, 이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절대 출산율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